핫피플 앤 이슈 토크.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된 초선 의원이지만요, 그 이전에 내공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를 거쳤고 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까지 역임하면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꿰뚫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정일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출경대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1년 1개월 됐다 그러셨는데요. 예. 어렵게 선거에서 어떻게 이겨서 지금 예. 국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도 하고 있지만 예. 인천 특히 연수울 송도 지역에 정말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널로 우리 또 우리 출경대 마스코트들입니다, 정 의원님. 네. 이 두 분.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늘 정일영 의원님 준비 많이 해 오셨습니까? 정일영 의원님 질문들. 예, 준비도 많이 했고 예. 밑에서 잠깐 사담을 나눴는데 네, 너무 네. 유쾌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예, 그래서 오늘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오늘 뭐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앞서 인사말을 할 때 우리 정일영 의원님 양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뭐 대단한 분이라는 건 뭐 알았지만은 내공이 엄청나세요, 정일영 의원께서. 그래서 일단 우리 정일영 의원님께서 셀프로 좀 양력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내공이 뭐 큰 건 아닌데요. 아유, 예,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자랑 좀 해도 돼요? 그럼요. 네. 네, 요새는 뭐 셀프 자랑의 시대입니다. 자랑 시대. 네, 진짜입니다, 진짜. 짧게.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전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국토교통부에 30년 계셨구나. 그다음에 이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하면서 이제 교통 문제, 특히 안전 문제 좀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인천에 이제 들어와서 한 3년 한 3개월 가까이 했죠. 그때 이제 얻은 별명은 예. 뭐 자랑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무조건 말씀해 주시죠. 구원투수. 왜 구원투수입니까? 선발투수 아닌가요? 아니요, 구원투수예요. 왜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좀 어려운 일을 했지만 교통안전공단에 갔을 때도 그 공단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2011년인데요. 그 조직이 정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했고요. 인천공항 사장 갔을 때도 2016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화물 대란 때문에 인천공항이 이제 무너진다 그러고 보안 그 미립국 이게 뭐 중국 분들 뭐 중국 사람 2번인가 들어오고 하면서 인천공항 대한민국 관문이 또 이제 무너졌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가서 비상경영 선포하면서 그 문제들 다 해결하고 또 인천공항의 2터미널도 성공적으로 오픈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 주로 그 등산화 신고 매일 현장을 한 2만 보 이상 돌아다녔죠. 구두 안 신으시고 등산화 신으시고. 구두 신으면 저기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등산화 신고 다니면서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현장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해답은 해결 방안은 현장에 있거든요. 책상에 앉아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하면서 이제 구원투수라는 등산화 사장 뭐 이런 말 좀 들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일영 의원님 별명이 그게 아닌데 송푸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송푸정. 송도 유원지에서 프로포즈한 정일영 의원. 맞아요. 줄여서 송푸정. 그래서 저는 그 송도 쪽 가면 송푸정을 다 알던데요, 정일영 그래서 의원님이라고. 그 송도 유원지 지금 복원하려고요. 제가 프로포즈 했던데. 그렇습니까? 1981년도. 예. 그래서 송도에서 프로포즈 하셔서 송푸정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나저나 일단 저 밖에서 우리 저 감독님 이거 유튜브에 이거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거 지금
정유령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인천공항 뭐 기념식 사진 같은데요. 20주년 기념식이네요. 이게 20주년. 뭡니까? 이게 예. 저 뭐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지금 여기 이제 다들 계시니까 그렇죠. 붙어 계시니까 여기가 예. 여기 왜 가신 거예요? 여기? 인천공항이 오픈한 게 2001년도고요. 네. 지난 3월 말에 20년 됐어요. 20주년 행사 때 갔던 사진입니다. 벌써 20년 됐습니까? 네, 20년 오픈한 지요.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지금 사람이 좀 없죠. 아우 가니까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썰렁하고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하루에 20만 명 승객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렇죠. 아침 한 6시, 그러니까 5시 반부터 이 시간 한 9시까지는 줄이 길어서 사장인 저부터 시작해서 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줄 안내하고 뭐 이래 해도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그때가 좋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기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썰렁해요. 인천공항 이쪽에 계실 때도 등산화 신고 다니셨어요? 물론이죠. 야, 예. 그 등산화가 그럼 저기 되게 상당히 수십 켤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제가 등산화 신고 다니고 처음에 이제 간부들 임원들이 구두 신고 다니다가 몇 달 지나니까 다 운동화로. 등산화까지는 아닌데 운동화로 바꾸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 의원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초선 의원으로서 1년 넘게 지금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가장 뜻깊었던 일이 뭔가요? 내가 국회의원 되길 정말 잘했다. 아마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젠지 한번. 괜찮은 질문이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전에 당선되기 전에. 근데 한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또 어려운 분들이 뭐 부탁할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민주당 지역의원으로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정부 공공기관에 얘기를 하면은 소위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경청을 하고 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송도지역의 연수울 인천 지역에도 이제 민원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송도지역은 이제 국토교통부 해결될 일도 많고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이런 데도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니까 국회의원 하긴 해야 되겠구나. 잘했구나. 잘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진짜. 일단 뭐 오늘은 우리 정유령 의원님과 함께 진짜 저 이야기해볼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본격 이슈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자, 우리 저 한동식 국장님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게 그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 코로나19로 이제 기업과 가정 모두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국회의 역할이 더 이제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좀 뭔가 이견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이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그 전 국민에게 이 재정지원금,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보편적으로 아니면 지금 말 나오는 것처럼 몇 프로를 뺀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편 지원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아주 현안이고 이슈인데요. 네. 국회의원 돼서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 그 작년부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 국민이 다 어렵지만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이제 추경을 편성하고 있죠. 그게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 지급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그렇죠. 30만 원, 30만 원씩 다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 거고요. 선별은 좀 어려운 분들 아니면은 이제 상위 계층을 뺀 상위 계층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를 빼고 나머지 70% 되는 분들만 지급을 하자.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진작을 위한 거면은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맞고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하겠다 하면 선별 지원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경제부총리하고도 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예. 또 오늘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가면 또 이제 기획재정의 전체 회의가 있어 홍부총리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우 진짜 바쁘시네요. 예. 근데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네. 경기 진작 차원으로 봐 전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선별 지원고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선별하는 문제가. 그렇죠. 선물하려면 또 이제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그것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그 세대주 아버지한테 다 지급하니까 청년들이 또 이렇게 못 받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들한테 다 일장일단이 있다 전 보니까. 국민들한테 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고요. 대신 선별 지원적인 성격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지금 법안을 따로 지금 만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넣어서 일종의 소급 적용 가지고 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작년에 피해를 본 분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해드리면 되죠. 결론적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어려운 그 좀 상황이니까 작년에 좀 손해를 본 분들은 손실 보상 차원에서 따르게 보상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푸정 정일영 의원께서는 보편적인 그런 그렇죠. 지급을 원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전 국민들한테 똑같이. 전 국민들한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해 주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시 가격이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 세제 개편안을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부랑 협의가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일단 요 2%안, 그러니까 종부세 2%안은 약간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라는 그런 논란도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 이승기 변호사가 되게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정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 주세요. 이 종부세가 사실 2005년경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상위 한 0.5% 되는 분들이 이제 토지나 주택 이런 걸 갖고 계신 경우에 이제 세금을 물리는 취지인데요. 그때 0.5% 지금 한 5% 국민 그걸로 보면 한 5% 정도로 한 10배가 늘었고 지금 이제 9억 원이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2009년에 정해졌거든요. 12년 동안 지금 9억 원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 맞죠. 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뭐 12억 원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우리 변호사님 12억 원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2%가 맞다. 왜냐하면은 이제 12억 원으로 올려놓으면 또 이제 12년 지금 12년 됐는데 9억 원으로 해놓은 지가 그러면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탄력성 있게 상위 2% 또 이 종부세의 취지가 상위 계층에 좀 사회 지도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딱 2%로 묶어놓고 하자. 그럼 2%는 어떻게 정할 거냐? 그 이제 매년 1월 1일 날 공시 가격이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4월 말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그건 이제 6월 1일자로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그때 시행령에 넣어서 부과를 하면은 된다는 거고요. 매년 이제 가격이 바뀌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이제 조세 법률지 그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 같은데 보면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에 뭐 위배되지 않는다. 괜찮다. 변호사님 위배되지 않는다잖아요. 나중에 한번 최종안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그 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야당 어떤 의원님이 질의도 하셨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도 맞아요. 그 뭐 조세법률주의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요거는 좀 적정한 건지.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막 이래서 12억 원이 좀 낮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적정하다고 보고 한꺼번에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말씀을 드리는 것은 1가구 1주택자가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다주택, 2주택 이상의 경우는 계속 중과가 그러겠죠. 세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가격 안정화 그 정책을 기조로 흔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인데 지금 양도세도 너무 그 면세 기준을 올릴 수는 없고요. 12억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채의 경우도 너무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좀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동식 국장님. 예. 뭐 정일영 의원께서는 뭐 워낙 뭐 지금 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 그 동안에도 한 20여 건의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계속 이 대표 발의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좀 눈에 띄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동안 어쨌든 뭐 그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이 무이자 대출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이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정 의원께서도 이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안이고 또 이제 향후 아직 입법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좀 어려우시지만,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 영업 사업하시던 분들이 그 액수는 그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금방 이렇게 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 좀 더 필요하신데 왜냐하면 임대료도 뭐 깎아진다 그러지만 많이 깎아지지가 않고 고정적인 지출도 있고 건물주들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라는 게 또 은행 가면은 막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또 많이 이제 여러 기관 의논한 끝에 소상공인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간 한 9조 원 정도가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1년 동안 하여튼 필요한 돈을 좀 대출 받고 나서 무이자로 받고 3년에서 5년 거치 기간 후에 갚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무이자로 일단은 필요한 돈 대출을 받고 거치 기간 한 3년 5년 지나면 경기가 회복될 테니까 그때 가서 갚자. 그동안 이제 이자만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그 이제 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기금에서 보증하자. 그럼 이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놓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회에 지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건데.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예, 법안이 어떻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이 규제가 또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특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은행 가잖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정일영 의원 얘기 듣고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바로 그냥 도장 딱딱 찍고 그냥 바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장치도 마련돼야 되겠지만, 뭐 장치도 마련돼야 되겠지만 이게 뭐 잘못하면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문턱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부총리께도 얘기 드리고 했더니 이제 도덕적 해이 뭐를 해줘도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럼 많이 빌려간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그렇게 뭐 아무리 무이자라고 그래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리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 의원님 정확하게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무조건 다 그거 안 되는 대출 거죠. 받지는 않죠. 솔직히 저도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근데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면은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 근데 그러면 만드나 마나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보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회수를 해야 되면은 그러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해라. 그 담보는 그 소상공인 기금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개인이 담보를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서는 좀 부담이 확실히 덜하겠네요. 그렇죠. 회수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질문이 오늘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슈 주제를 지역 현안과 안전에 관한 해결책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좀 정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도 이제 몇 번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인천시는 인천시 화물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송도 909의 그 현 아암물류 2단지를 최적지로 발표를 했었죠. 송도 화물차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 의원께서는 인천시와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강행 의지를 보이는 반면에 연수구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정일영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입니까?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말씀해 결사 반대하니까요.
송도나 연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분들은 저 님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님비가 아니고 왜 결사 반대하는지. 예. 그게 원래 이제 그 화물차 주차장 거기 정했을 때는 지금 그 809 송도 그쪽 지역이 공원 지역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갑자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화물차 단지는 그냥 놔두고 그 주민분들이 입주하고 보니까 그 화물차 주차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바로 코앞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그럼 인천시에서 우리 주민들께 나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 이걸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민 대표들이 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요. 저도 거기 말고 그 옆에.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한 뭐 인천시의 검토 의견도 안 주고 제가 같은 당이지만 우리 시장님께도 좀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1인 시위도 하고 요새 그렇습니다. 박남순 시장하고 한번 이렇게 복싱장에서 한번 만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최근에 이게 지금 이 연수구는 요거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또 이 광역 소각장 문제도 또 같이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저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상당히 좀 시장 박남춘 시장을 좀 지적하는 글을 좀 쓰시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핵심도 결국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는 좀 많은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소각장도 말하자면 송도 그쪽하고 바로 그 바다 건너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으로는 중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바람 타고 바로 넘어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중국하고 우리하고 영해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핵쓰레기든 뭐든 우리 서해와다 가까운 그 영해로 봐서는 중국 영해지만 우리하고 붙어 있는 데다 갖다 묻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죠. 핵물질이면. 꼭 그건 아니지만 쓰레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소각장이 우리 송도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도록 뭔가 우리가 또 반대하는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크다고 그것도 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우리 정일영 의원님 오셨다고 좀 게시판에 또 정일영 의원님께 또 질문 사항들도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좀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때문인데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882명. 하루에도 2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필원도 응원할게요. 이 캠페인은 근로자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저희 땅이 이쪽 저쪽 삐뚤빼뚤해서 못 쓰는 공간이 많네요. 아니, 집을 지으려 하는데 아버지께 듣기로는 분명 저기까지가 저희 땅이었거든요. 이게 뭐 정리가 좀 돼야 땅 활용 가치도 오르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누구 탓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알고 싶단 거죠.
그래도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실제 토지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다시 조사해서 토지 분쟁은 사라지고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지적 재조사.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연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연수이음 기반의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이음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은 배달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 이음으로 주문하면 10에서 최대 24%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26만 이상 가입자가 이용하는 연수이음 플랫폼을 통한 배달 앱. 인천 이음 내 연수이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의 협찬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TVN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주아 캐스터. 네, 금요일 출근길 곳곳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오목로 목동역에서 오목교역 쪽으로 4차로에서 사고 일어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 방향으로 김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부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신월나들목 빠져나가는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에서 문학나들목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고요. 성남방향 안현분기점 부근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봉수대로 모래방죽 사거리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대기하셔야겠고요. 승강로 빈정내 사거리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 서군로 서구청에서 공촌 사거리 구간 신호 2번은 받으셔야겠고 이후로 대인고등학교 이전부터 검암 사거리 구간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가보겠습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출근길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평철로 호수로 3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4거리 구간 더딘 흐름 계속되고요.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4거리 구간도 신호 2번은 필요합니다. 길주로 상동 지하차도에서 상동역 4거리 쪽으로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소사로 따라서는 원종교 4거리에서 성곡 4거리 쪽으로 지체 보이고 반대쪽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송내대로 따라서는 중원고 사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4거리 구간 지체입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거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아이패즈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 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 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 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패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회용 컵에 담아주세요. 포장은 크고 화려하게요. 재활용? 네, 대충 하지 뭐. 텀블러에 담아갈게요. 환경과 일상의 균형을 위해 덜 버리고 잘 버리는 인천에서 시작되는 자원순환의 길.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으로 환경을 선택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로 앞서갑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자 및 특색 음식점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무장한 배달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정식 개장에 들어갔대요. 헌책방 거리로만 인식되던 배달이 지역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 됐다면서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배달이 창업 점포 빨리 가보고 싶네요. 배달이 지역 활성화 신호탄, 배달이 문화예술의 거리. 여러분도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연색 납부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자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위텍스나 모바일지로, 카카오페이 등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은 미추홀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간은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일영 의원님 바로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먼저 해주시죠. 먼저 이 지역구인 이 송도에 이제 센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송도 바이오랩 허브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노력 좀 어떻게 애쓰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도 잘 되고 있고 바이오인데 이제 미래에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잘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바이오 산업은 우리 송도 지역이 이제 그 센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도 특히 이제 공항이 가까우니까 수출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 이제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추진 중이고 조만간에 이제 공사 시작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R&D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 스타트업 파크에도 지금 그 벤처 스타트업 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한 100개, 150개 정도 들어와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바이오 인력 양성 센터도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기여를 하게 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랩 센츄리라고 그래가지고 한 3,300억 정도 되는 정부 그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다른 데서도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와 같이 지금 유치 지금 우리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송도 인천 지역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장님. 저는 이제 법안, 이 대표 발의 법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안 중에서 이제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발의한 어린이 교통안전사법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구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나와서 그 아까운 그 우리 학생이 한 명 그 숨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입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데 이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법화 방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한 10건 중에 3건이 어린이 이제 사고예요. 어린이 교통사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송도에서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다른 지역에서도 있고 간간히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인근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법안 발의를 한 게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야 됐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5동 그 이제 809 건너편에 화물차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화물차들이 이제 송도가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인구의 그 평균 나이로 봐서는 한 38세 정도.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어린이 교통 안전이 너무나 중요한데 화물차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은 또 불안하고 화물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화물차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더 강화되나 해가지고 4개 법안의 그 강화, 어린이 교통 안전, 그러니까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설치할 때 학교하고 거리를 두고 또 새로 만들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 또는 이제 교육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 있는 것도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이제 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뭐 없앨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법안인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해 주시죠. 이번에는 이제는 워터프론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터프론트. 당초 이제 미음자 원안 그대로 추진해 달라라는 이제 목소리가 큰데 원안 추진이 가능할까요? 언제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이게? 네, 미음자 추진 가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정확히는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현재 이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게 1-1단계라고 그래요. 0.93, 한 1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게 내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공되는 1-1 거기가 이제 1차 되고 거기가 이제 현재 실지 설계 중인 한 10km 정도, 정확히 9.53km인데 1-2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서쪽에서 이제 북쪽 구간들이 서쪽에서 북쪽 그리고 북쪽 구간들 한 10km 되는데 그게 내년 5월에 이제 1-1단계가 준공되면은 그때쯤에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에 그 구간이 이제 준공이 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이 이제 남쪽 구간인데 그게 이제 그게 2024년에 그 북쪽이 완공이 되면은 바로 착공되면서 2027년에 그 남쪽 구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쪽 구간이 완공되면 미음자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7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에 송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2026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이 되고 2027년에 GTX-B가 완공이 되고 미음자가 완공이 될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거가 한 번 더 있고 총선. 그리고 그 워터프론트에 인공 해변과 해양 스포츠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이거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카누도 다니고 카약도 다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 수심이 3m 정도로 계획 중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요트가 못 들어온다. 원한대로 5m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워터프론트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이런 식으로 해양 어떤 문화도시, 인공 그렇죠. 해변이 있고 뭐 좀 멋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GTX 이런 게 완공이 되면 걱정은 G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쇼핑을 하시고 서울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제적인 부가 오히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천에 오고 송도에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고 뭐 뭘 먹고 즐기고 이러시면서 이게 어떤 문화 또 경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워터프론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 지금 일단은 이 남쪽 수로 거기가 이제 폭이 한 400m에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간문에서 막고요. 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말하면 요트도 타고 카약 뭐 카누 이런 걸 즐기시면서 해양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으로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큰 요트 마스트가 높은 거라 다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3m 5m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북쪽 구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도 1, 2, 3, 4교가 있고 거기 이제 마스터고가 이제 높은 것은 그 다리하고의 그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다닐 수 있는 건 소형 보트나 수상 버스, 수상 택시, 뭐 카누 뭐 이런 형식으로는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깊이도 좀 조절을 하면서 뭐 5m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음자를 완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송도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특히 이제 송도 4동, 5동 거기 이제 680 호수 이런데 분들이 그 물에 가까이 가서 그 즐길 수 있는 물을 쉽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공 해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도 날카로운 또 질문 또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정일영 의원님 우리 한동식 국장이 원래 별명이 또 인천 풍산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물면은 또 놓지 않는데 우리 정일영 의원님 좀 한번 물어뜯어 주시죠. 물어뜯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어뜯지 않고 물어뜯어 주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총선 공약 21대 총선에서 나름대로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GTX B 노선 이 부분이 이제 했던 게 조기 착공. 그리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 서비스 확충 이런 그 공약을 내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약속이 잘 지켜질까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역시 풍산계 별명. 보통 한번 물면 안 놔요. 저도 작년에 국정감사하면서 얻은 새로운 별명이 꽃갱이입니다. 꽃갱이. 예? 한번 파면 계속 간다. 송도 꽃갱이. 인천 언론에서 붙여줘. 인천 꽃갱이. 워터프론트 사업을 직접 파고 계시다는 얘기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GTX-B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기본 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조만간에 7, 8월경에 되면은 바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RFP 민자사업 공고를 이제 연말경에 나가고요. 민자사업 공고가 나가서 연말 연초에 걸쳐서 순조롭게 돼서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실시 설계가 같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실시 설계가 내년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GTX-B가 예정대로 2027년경에 완공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라든지 우리 연수 지역에서 서울까지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게 27분 정도, 여의도까지 한 23, 4분이면 가게 됐죠. 세브란스 병원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지난 2월 달에 기공식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2026년에 오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리아 K님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정일영 의원님 송도 바이오랩 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 최선 다하겠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또 이어서 해주시죠.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송도 경찰서 신설돼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이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송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 19만 명 정도 지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년 한 2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2030년경에는 송도 인구가 한 26만 명이 넘어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서는 없고 연수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송도에는 일종의 지구대 두 군데가 있죠. 경찰 인력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만 명 가까운 우리 주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 구멍이죠. 치안 구멍 우려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경찰청에서 송도경찰서 신설 심사 통과가 됐고요.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6월 달 이달 말 곧 이제 좀 심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기도 하니까 송도경찰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제 결정이 돼도 공사하고 하는데 또 몇 년 걸리니까 빨리 생겨야죠.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이거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1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주시죠. 요거는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MRO 관련해서 이 경남 사천에서 상당히 좀 문제제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사장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MRO 사업은요. 제가 공항공사 사장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지역 균형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천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이 MRO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어느 민간 회사가 다시 비행기 띄워가지고 사천까지 가서 정비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까?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있어야 되고 인천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제가 정일영 의원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네. 그러니까 MRO가 되게 복잡한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역 균형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 이제 사천 같은 군 비행기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고 인천공항 MRO 사업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MRO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아니 정일영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뭐 숨 쉴 틈 없이 질문을 막 쏟아 부었는데. 그냥 다 술술술술 답변이 술술술술 나오시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일단 우리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차원에서 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렇죠. 중요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일영 의원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 됐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우리 인천 시민분들께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도 많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 그리고 송도 연수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GTX도 그렇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지금 그 미음자 워터프론트도 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일영 의원님 되게 긍정적인 힘이 느껴져서 예, 항상 스마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동식 국장님하고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우리 정일영 의원께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아주 좋은 그 길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예. 아니 저 정일영 의원님께 뭐 돈 받았어요? 아니죠? 진짜 길을 좋게 받으신 거 맞죠? 예.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예. 오늘 이렇게 핫피플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유쾌한 또 이게 또 얘기는 또 오랜만이었는데 한번 좀 별명 부자더라고요. 송트랑 꽃갱이. 근데 하나 더 제가 추가드리면은 뭘 또 있어요? 뚫어뽕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시원하게 뚫어두셔서 네, 아주 기분이 좋고 이렇게 질문 답변이 바로바로 어떻게 나오는 거는 어쩌면 평소에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지내왔는지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뚫어뽕이라고 말합니다. 경력이 다 누적이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아무튼 오늘 다 우리 정일영 의원님 질문 준비해 주신 우리 한동식 국장님, 이승기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이제 퀴즈 정답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이것선 38선이죠. 38선. 그래서 많은 분들 오늘 주관식으로 당연히 내야 될 수밖에 없고 38선 당첨자는 개별 연락 드리니까요. 문자로 문자 받으신 분들 정확한 주소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한 몇 초밖에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정일영 의원님. 네. 정일영 의원께서 또 제일 또 애창하는 곡이에요. 네. 육각수가 아니군요. 신영원의 신영원의 터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